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부부 관계도 짚어보자, 남편과 아내 사이도 짚어보자,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이고요. 오늘은 23번째 버럭쟁이 남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이 왜 버럭버럭 성질을 내는지 앞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버럭쟁이 남편들도 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죠. 되게 버럭 남편들은요, 정말 지독한 똥고집의 소유자로서 마누라 말이라면 일단 무조건 듣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내가 대화를 시도해 올 때마다 일단 화부터 내고 귀에 말뚝부터 박습니다. 아내 말이면 무조건 아내입니다. 그런 남자도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말에는 어쩜 그렇게 친절 모드를 사용을 하는지, 친절의 자상한 음성까지 정말 세트 메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로서는 정말 속 뒤집어지는 장면이 그럴 때죠. 자, 그런데요, 이 남편도, 버럭 남편도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이죠. 첫째는 이 항시 버럭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버럭버럭하는, 누굴 만나도 버럭버럭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기본이고, 가깝게는 자신의 원가족과 처가 식구들, 멀게는 직장의 동료들 또는 친구들, 대상이 누가 됐든지 자신과 맞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는 스타일입니다. 되게 이 종류의 버럭 남편들은요, 난 말이야 다혈질이라서 좀 거친 면이 있긴 하지만 대신 뒤끝은 없어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은 뒤끝이 오래 간다는 것을 모릅니다. 또 이 다혈질이라는 개념이 때와 장소,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화를 내는 성격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이 성격 심리학에서 다혈질의 개념은 행동이 빠르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그렇게 성질을 막 내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다혈질이란 말은 고대 히랍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론의 관점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다혈질이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런 용어는 잘 모릅니다. 일단 다혈질의 장점은 빠른 결단과 실행이지만 단점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여과 없이 말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수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끝이 없다는 다혈질은 사실은 성질을 참아내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 따위는, 특히 아내의 말 따위는 절대로 듣지 않는 똥고집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부류는 반버럭입니다. 이 비겁쟁이 유형이고 착하고 유순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누들긴다 라고 이 정신분석 용어에서는 이걸 전치라고 하는데요. 이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중에 생기는 분노를 그냥 쏟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집에 와서 애꿎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화를 퍼붓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같이 사는 아내와 아이들은 그 숨은 분노의 피해자라는 사실이고, 그 이중성의 고통을 겪습니다. 얼핏 보기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같습니다. 이 유형의 남자들은 분노를 어감만 해두었다가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유형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표출하는 것은 천만다행인데요. 일단 그렇게 쌓은 분노를 표출할 때 아내와 아이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상처를 받기는 하겠지만 당사자는 살게 됩니다. 또 골마 터질 상처라면 사실은 묵혀두는 것보다 빨리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한국에서는 40, 50대 이 보편적인 가정의 남자들이 주로 이 유형에 많이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못버럭입니다.
이 극단적 내향성의 소극적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유형인데요. 착한 사람의 개념을 넘어서 착해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외부 사람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화를 전혀 못 내는 스타일이고 남들이 보면 아예 화내는 기능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속담이 이 유형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소극적이고 행동 반경이 작고 게으르고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인데 어쩌다 화를 내면 이 자해나 자살, 방화, 폭력, 살인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일명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물귀신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버럭 남편 종류, 항시 버럭, 반 버럭, 못 버럭 중에 누가 제일 힘들까요? 다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 항시 버럭은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기는 하지만 단순하기 짝이 없다는 점에서 다루는 법만 알면 대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패턴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버럭은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 스포츠를 하거나 춤을 배우거나 이런 거 좋고요. 악기를 배우거나 글쓰기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자, 마지막 못버럭인데 이 못버럭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향성에 착해 빠진 사람의 순종형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못버럭하고 사는 배우자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이 침묵과 무반응이기 때문이죠. 침묵은 상대방을 2번 죽이는 치사한 소통입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는 이 묵비권은 법정에서나 사용할 권리지 부부관계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침묵하는 의도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수동 공격성 때문입니다. 수동적 공격성이란 말 그대로 공격성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침묵하기, 무반응하기, 지연하기, 안 먹기, 의욕 없음, 아프기, 한다고 해놓고 안 하기, 혼나는 줄 알면서 그거 계속 반복하기, 우울에 빠지기, 이런 방식으로 주로 자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겉으로 직접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메가톤급 폭탄을 장착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남편과 사는 아내는 외부로부터 욕까지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질 못된 여자가 저 착한 남자를 저렇게 못되게 굴고 맨날 잡아먹는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진짜 피해자인데 외부로부터 가해자라고 손가락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부부 세미나를 개최해보면 이 버럭 종류, 세 종류의 버럭 남편들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항시 버럭은 인상을 잔뜩 쓰고 아내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고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요. 또 주최 측에 불만을 제시하고 심지어 강의 중에 강사에게도 반발하기도 합니다. 반버럭은 아내와 강사에 대해서는 화를 못 내고 마이크 음향이나 좌석이나 숙소나 음식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화를 냅니다. 못버럭은 아예 도망가버리거나 참여하더라도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무표정과 무반응으로 일관합니다. 뭘 시켜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분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면에 숨은 어린 아이가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있는 모습도 놀라거나 겁이 나기보다는 귀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속내는 두려움, 불편함,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
빨리 나를 좀 여기서 해방시켜 달라고, 나도 함께 어울려 놀고 싶다고, 그래서 놀고 싶은 천진스런 어린 아이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이 항시보르기 항상 화를 내는 것은 원래 급 많은 강아지가 많이 짖는다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이 버럭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버럭 남편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